돈이 없잖아 창업하려면. 성북구에서 불법 유해업소가 있는 거리에 청년 창업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거리 조성 사업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갖고 한 4평 정도 8좌석 있어요. 초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하루에 뭐 8만 원, 잘 나오면 20만 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안 되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한 게 국민대 기숙사분들이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대학생들 좀 찾아오고 단체 배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는 최고 매출이 얼마죠? 최고 매출 한 8천만 원. 8천 정도? 이게 뭔가 현재 외식업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런 타이밍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양도 푸짐하고 비주얼까지도 잘 입고 이게 뭔가 현재 외식업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할 때는 무리한 창업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소자본 창업을 해야 적절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대표님 여지없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검증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가맹점주님들한테 선뜻 저희 브랜드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었고, 어쨌든 점주님도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검증한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여의도라는 상권에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다른 덮밥 브랜드를 하시다가 월 6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4배 정도, 표현할 때 한 5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면 배울 수가 있나요? 매뉴얼화를 잘 해놨고 소스도 OEM 해놨고 조리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다점포협회 기버 회원분 중에서 구독자분들한테 꼭 한 번은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요즘 너무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서 외식업의 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창업 비용을 좀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매력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드린 거고요. 나오신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술식당이라는 덮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그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죠? 저는 4기. 아, 4기 회원. 야, 우린 좀 그래도 됐네요. 네. 대표님 브랜드를 좀 소개하는 날이 와서 저 역시도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이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의 브랜드를 하게 되었는지 대표님과의 장사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뭘 하셨나요?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보통 반도체 회사 들어가거나 네, 연구소 맞습니다. 들어가거나 네. 그죠? 근데 어쩌다가 이런 장사라는 걸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를 해가지고 어플 창업이랑 홈페이지 창업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맛집 어플이랑 저희가 순번대기 어플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맛집 사장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좀 알게 되고, 그때 약간의 그 마음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나.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밥 먹으러 가면서 꽉 차 있는 거 보고 이 사장님 돈 많이 벌겠다 했지만, 식당은 한 번 꽉 차면 돈 못 법니다. 두 번, 세 번 꽉 차야 돈 버는 거지. 맞습니다. 거기에 속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 줄까지 서 있어 이러면 진짜 내 돈 버는지 네. 착각하는 거잖아요. 피크타임 때 웨이팅 걸리면 그냥 인건비보다 좀 더 벌어가겠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장사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가지신 건가요? 그 생각까지는 아닌데, 하던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어플 이런 거 잘 안 되고 외식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붕어빵 장사를 저희가 처음 시작을. 아, 붕어빵 장사하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길거리 노상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운영하는 걸 하셨나요? 그거는 아니고 조그만 자리를 임대해갖고 월세도 내고 아, 합법적으로. 네. 이거 뭔가 성공 스토리에는 반드시 길거리에서 해야 돼 그런 정신으로 한 건 아니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신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돈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때는 거의 몸만 딱 들어가 장사하는 느낌이어서. 보증금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고. 없었고 원래 하던 자리에 가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2달 정도 했는데 2달? 네, 2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래 하고 싶었는데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가스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혹시 그때 겨울이었나요? 네, 겨울이죠. 아, 그렇죠. 추운 날씨. 추운 날씨에 네.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니까 2달 정도 하면서 느낀 바는 뭐였죠?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하루에 절여지는 것까지 1700개부터 2000 몇백 개를 구워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손님을 만나서 이 파는 것도 매력있다. 뭐 1000원짜리를 파는데 이것도 되는데 10,000원짜리를 팔면 어떻게 되냐면 20,000원짜리를 팔면은 더 많이 남겠지, 이런 생각으로 장사라는 게 좀 재미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 장사 입문용으로는 네, 괜찮았던 네. 거네요. 추천은 안 드립니다. 붕어빵 장사의 그 매출은 좀 나왔나 보죠, 이게? 그렇죠. 한 달에 한 1,500에서 1,800
붕어빵 팔면서 네.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그럼 팔았죠. 이익은 꽤 나와요? 그때 일가루 값이 좀 오를 때여갖고 원자재가 조금 비쌌는데 그럼에도 남았죠. 원래 노점하면 50% 60%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특별한 메뉴를 좀 팔아갖고 뭐 크림치즈라든지 고구마 무스 이런 걸 좀 넣어갖고 두 개 1,000원에 팔다 보니까 잘 된 건데 원자재가 너무 높았죠. 붕어빵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려고 생각을 했죠? 붕어빵이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 정부에서 청년 키움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외식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신청을 했더니 돼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제 3개월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그 광화문의 창업 키움 식당에서는 3개월 동안 어떤 업종을 또 경험하신 건가요? 그때 이제 한술식당의 초창기 모델인 덮밥을 그때는 플레이팅도 잘 모르고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일단 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담아내고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메뉴를 또 맞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반응하나? 네. 이 메뉴 저 메뉴 다 테스트해봤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돈을 잃었죠. 아 이제 이게 메뉴 네. 개발 테스트에 돈을 네, 꽤 썼어야 하니까. 그렇죠. 임대료는 무료지만 원자재 같은 거 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썼죠. 음식 메뉴 개발해 보시면 50g, 뭐 60g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거랑 5kg, 10kg 대량으로 하는 거 맛이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이 맛을 잡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 한술식당의 노하우를 그렇죠. 개발하는 기간이기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하필 코로나 심할 때여가지고 돈이 없던 게 힘들었죠. 아, 자 그럼 키움 식당에서 덮밥집을 운영하면서 종료가 됐잖아요. 3개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네네.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이제 성북구에서 원래 불법 유해업소가 있는 거리에 네. 청년 창업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거리 조성 사업에 저희가 네. 이제 선정이 돼갖고 아 또 지원을 한 거기에- 거예요 거기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원래 이제 아. 창업 동아리 했으니까 지원 사업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선정돼가지고 지원금을 받았죠. 받았고. 네. 아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그 창업? 그것도 또 3개월짜리였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계속인데 돈을 지원해주고 얼마 정도 그때 지원을 받았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그 큰 금액은 아니고 진짜 네. 그때 소자본 소자본으로. 보증금 뭐 이런 권리금 자리에 없네요. 불법 유해업소가 나간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 지정해준 네. 그런 비어있는 데서 그냥 맞습니다. 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한수식당 기름 본점이 거기 위치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엄청 안 됐죠. 그때 초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하루에 뭐 8만 원 잘 나오면 20만 원, 20만 원 팔고 막 힘들어서 지치고 그랬어요. 20만 원인데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문 들어오고 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 기름 본점이 몇 평이죠 지금 현재? 한 4평 정도 8좌석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스템에서 봐도 정말 안 좋은 자료 나옵니다. 그때 월세가 좀 쌉니다. 70만 원. 70만 원 정도. 네. 지금 현재 평균 매출은 5천에서 5,500. 정도 나오고요. 네. 최고 매출이 얼마죠? 최고 매출 6천만 원 정도. 배달 비중이 좀 높죠. 배달 비율이 한 몇 %죠? 한 60, 70% 정도. 60, 70% 정도 되고 네. 영업이익은 한 몇 % 정도 돼요? 이게 배달이 좀 높다 보니까 한 20% 정도. 4평인데 엄청 고매출이잖아요. 네. 고객층은 이제 고객층은 어떻게 이제 되나요? 20대 대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 근처에 대학생이 있어요? 운이 너무 좋게도 건너편에 국민대 기숙사가 있어서 너무 안 되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한 게 국민대 기숙사 분들이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대학생들 좀 찾아오고 국민대학교 단체 배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30개 막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진짜 멘붕이야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수증을 집에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 지워졌어요. 역시 성공의 역사를 쓰는 나의 흔적을 중간중간 남기기 네. 위해서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빨간 펜, 파란 펜, 검은 펜으로 다 작성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보내줬는데 그때가 잊히지가 않죠. 그걸 겪으면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또 쌓이잖아요. 네. 단체 배달 할 때는 일반 주문을 어떻게 쳐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하면 이제 단체 빼면서 중간중간 이제 빼는 거죠. 주문을 막기도 하나요? 이렇게? 주문을 막으면은 배달 기준으로 또 내려가니까 저희는 안 내리고 배달 시간 길게 잡고 중간중간 빼는 거죠. 국민대 기숙사 근처에 대표님 말고도 뭐 다른 식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이 지금 거의 제일 잘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자신있게 또 이렇게 기름 본점이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됐잖아요. 네. 두 번째 매장을 직영점으로 어디에 또 출점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앞에 고대 안암점. 한술식당 고대 안암점. 여기는 지금 몇 평이고 매출이나 매장의 컨디션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매장이고 28석 정도? 월세 2층이면 좀 싸겠어요? 180만 원. 180만 원 정도요? 여기는 최고 매출이 지금 얼마큼 나왔어요? 지금은 한 최고 매출 한 8천만 원 정도. 8천 정도? 그 배달 비중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 홀을 많아갖고 배달 많이
못해요. 손님들도 알아서 그냥 오는 느낌. 아 그럼 홀 매출 비중이 네. 한 어느 정도예요? 홀 매칭이 한 80에서 90%, 배달이 한 10%에서 많을 때 뭐 20%. 거의 그냥 홀 매출이라고 그쵸. 봐도 무방하네요. 네. 여긴 또 완전 또 다른 네, 느낌이에요. 완전 달라. 그럼 수익률이 여긴 높겠어요. 영업이익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30% 정도. 30% 정도? 네. 와 여긴 진짜 돈 잘 남는다. 여기서 네. 좀 행복했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성수기랑 비수기 매출은 좀 차이가 많이 네. 나죠. 학기 중에는 한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학기 중에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7천에서 8천? 네. 방학 중에는 한 네. 4천에서 4,500 정도. 그래도 무시 못할 매출이네요. 그렇죠. 방학 때도 그렇게 많이 네. 안 떨어집니다. 제가 왜 그 대표님 브랜드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냐면 대학생들한테 사랑받는 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죽은 상권에서도 대학생들한테 사랑받는 네. 매장이 첫 번째 매장에서 검증이 됐고 두 번째는 2층에 창업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고매출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신촌점에도 좀 지형점을 또 냈잖아요. 근데 거기도 자리가 좀 안 좋잖아요. 거의 아무도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왜 거기서 창업했어요? 네. 점주님이 운영하시던 걸 저희가 인수했기 때문에. 아 점주님이 네. 왜 점주님이 운영 안 하시고 본사에서 그 점주님이 미국을 가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점주님 운영할 때보다 저희가 매출은 훨씬 많이 올렸어요? 나오고, 네. 여기는 지금 몇 평에 매출 얼마 나와요? 매출은? 15평 정도에 네. 5천 정도. 매출 5천인 이유가 점주님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못 해가지고 사구라든지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이번 방학 때 공사를 하긴 할 건데 아, 메뉴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느린 거죠. 아 회전 네, 자체가 회전 자체가 느리다 보니 매출의 한계가 조금 있어서 배달 홀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배달이 많이 안 들어오죠. 한 거의 고대점처럼? 네, 10%에서 20% 사이. 아 여기도 수익률이 좋겠네요? 네, 여기도 수익률은. 근데 월세가 조금 비싸고 고대점보다. 아 여긴 얼마죠? 그렇지 한 200만 원. 영업이익률은 한 뭐 25에서 28%? 25에서 28% 정도? 네. 괜찮네요. 지금 이게 뭔가 현재 외식업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메뉴 소개를 쭉 해주시겠어요? 곱창덮밥이 제일 잘 나가고요. 얼마입니까? 9,900원. 점주가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저희도 남는데 점주도 남죠. 보시면 메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면도 들어있습니다. 당면 들어도 있어요? 네. 오. 곱창이라는 메뉴가 시장에서는 고춧가루 가루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덮밥이랑 먹기 위해서 장 베이스로 좀 국물 곱창처럼 만들어낸 꾸덕하게. 양념 닭갈비 네. 먹을 때 밥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다른 거 또 메뉴 네. 있을까요? 매콤 양념 덮밥 중에 이제 고추장 네. 삼겹덮밥, 어. 닭갈비 덮밥, 닭갈비 제육덮밥, 간장 양념에는 간장 삼겹덮밥, 어. 간장 소고기 덮밥, 그리고 스페셜 덮밥으로는 이제 새우장 덮밥이 있고 다른 지점에는 없지만 배창 덮밥이라든지 연어 덮밥 이런 것도 연어는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막 맞습니다. 선호하잖아요. 네. 대학생들 분들도 많이 먹죠? 연남점에만 있어갖고 아직 대학교 매장에 못 넣었는데 이번에 한수식당 좀 리브랜딩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매장에 넣으려고 그 전에도 버전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번에 네. 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계속 진화를 해야죠. 요즘 시대에 시대에 맞춰갖고. 맞게. 예. 한수식당 덮밥은 양도 많고 비주얼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해놨는데 이게 다 9,900원, 1,900원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대학생들이 완전 싼 거 있잖아요. 막 4,900원, 막 6,900원 이런 것만 먹을 줄 알았는데 9,900원, 1,900원도 많이 먹죠.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되게 많이 나간 네. 근데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브랜드들보다도 대표님이 더 성적이 좋으신 걸까요?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주변에 이제 덮밥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졌고 다른 데는 브레이크 타임을 하시다가 안 하고 영업도 연장하시고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시고 계셔가지고 살짝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있다. 저는 공통적으로 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대학 상권에서 창업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수식당 브랜드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덮밥 위에 술안이 올라가는 프리미엄 덮밥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렴한 네. 덮밥이 아니라 드시다가 술안을 넣어서 드시면 이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술안을 풀어갖고 찍어서 드시면 세 가지 버전을 먹을 수 있어갖고 재주문율도 많고 재방문율도 사실 제일 많이 높죠. 현재까지 대학교 상권에서 진 적은 없으신 거네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까 언급하다가 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지금 무리한 창업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소자본 창업을 해야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고깃집 창업할 때 창업 비용이 2억 5천에서 4억 요 정도 범주에 속하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한 1억 요 사이 창업이니까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대표님 여지없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업력은 그래도 3년? 4년 차 예. 되보는데 아직 세상에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직영점으로서 대학생분들한테 사랑받는 검증은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좀 검증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가맹 점주님들한테 선뜻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이렇게 네. 오픈하지 않았었고 어쨌든 점주님도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검증한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음. 이제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검증을 마쳤죠. 조금씩 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늘려주세요. 대학교 상권에 기존에 이제 오래된 브랜드들이 있지만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각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소자본 창업을 하시면 되고 소자본 창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각자 기준에 맞게 창업을 하시되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다전포항이 소개하는 이 한수식당 검토해보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수식당이 왜 한수식당인가도 궁금해요. 가장 맛있는 한술 또는 첫술이라고 표현해갖고 한술 뜨자마자 느껴지는 클래스의 차이. 거기는 정말 좀 다르다 다른 매장이랑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갖고 한술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주로 대학생 분들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대학생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처음에 고대 들어갔을 때 이 가격이면 학식 먹지 하는 사람 조금 있었어요. 초반에. 처음에는 그러다가 먹다 보니까 이 양과 가격과 질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맞아. 곱창덮밥 같은 경우도 지금 곱창 양이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학생 식당에 비교했을 때는 3,000원, 4,000원 비쌀 수는 있겠지만 먹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저도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먹는 걸 또 좋아하고 양도 많다 보니까 학식을 저는 한 끼에 2개씩 먹었는데 밖에서 메뉴를 사 먹어도 만족스럽게 먹은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철학이 그쵸. 양이나 어떤 품질에 반영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학생이면 가장 좀 배고프고 지갑 사정도 그렇게 좋을 때는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서도 너무 가성비만 챙기는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도 좋고 가심비도 챙길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학생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갖고. 거의 1.5인분에서 2인분 양 정도를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점심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되게 빠른 회전이 필요할 텐데 메뉴가 지금 10가지가 넘게 있잖아요. 네, 또 양도 많이 줘야 되니까 뭔가 일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일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하루면 배울 수 있습니다. 매뉴얼화를 잘 해놨고 소스도 OEM 해놨고 조리 방법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베이스에서 다 응용해서 나가는 네, 맞습니다. 메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루면 하는데 밀릴 때는 조금 숙련이 필요하죠. 능숙해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일 자체를 배우는 건 하루면 된다. 네. 최근에 뭐 가맹이 하나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 변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였던 거죠? 여의도라는 이제 상권에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다른 덮밥 브랜드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가맹 문의가 와서 업종 변경. 여의도면 되게 좋은 상권 아닌가요? 되게 좋은 상권인데 거기서 외곽 쪽 오피스텔 지하 1층. 외곽 오피스텔 지하 1층에 네. 거기 사람이 안 어떻게 다닙니다. 안 다닙니까? 네. 그럼 배달 매출이 좀 많겠네요. 아닙니다. 다 홀 매출. 홀 매출이요? 네. 업변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제가 들어왔어요? 업변할 때 한 50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500만 원 안 들었어요? 업변하시기 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던 거예요? 월 6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4배 정도 올랐죠. 4배 정도면 한 2천만 원 이상? 네. 점심 1시간밖에 없잖아요. 저기. 그 1시간에 3바퀴를 돌아요. 가석수가 별로 안 네, 되는군요. 별로 안 되죠.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평수가 10평 정도 됩니다. 10평이라 네. 거기서 매출 2천만 원 내는 것도 신기하네. 점주님은 지금 행복하신 게 주말 다 쉬시고 저녁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없죠. 하니까 공무원이세요. 그러네. 주말 쉬고 그냥 내 인건비 가져갈래. 네. 요 포지셔닝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충분히 만족하시겠네요. 아쉬우신 거는 조금만 넓었으면 아. 조금만 더 자리가 좋았으면 그래도 한 하면서 3천까지 쓸 수 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검증을 한 거네요. 네. 직장인 분들도 이 좋아하는구나 정도는 이제 느낀 거네요. 맞습니다. 여의도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점주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대랑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네. 여의도 직장가에 들어가서 한술식당 생겼다고 네, 막 매장에 와갖고 줄 서고. 다전포항이 그동안 이런 브랜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한술식당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매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대표님이 가맹 사업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간간히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문의는 했을 것 같아요. 가맹 문의는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솔직한 편이어갖고 저희는 대학 상권에서는 네네네. 잘 먹히는데 대학 상권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네에다 차리려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 동네 상가에다 그냥 네. 이렇게 아파트 있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원하시는 만큼 안 나오실 거다라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잖아요. 며칠 지나 보면 글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달까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한 성격이어가지고. 확실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대학교 상권에서 그쵸. 대학생 분들이 많이 선호하셨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들 위주의 장사를 하면 학기 중에는 고매출이 나오지만 또 방학 때는 떨어지잖아. 대표님이 이게 방학 기간에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처음 방학 왔을 때 네.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영원 나오는 건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갔고 막상
첫 방을 딱 맞았는데 오픈하자마자 근처 병원 사람들, 사무실 사람들이 막 몰려오셔갖고 학생들 방학해서 네. 드디어 먹는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학기에는 학생들 그 과잠 입은 애들이 엄청 많으면 방학에는 이제 그 와이셔츠 입고 끈건 사람들이 엄청 많죠. 배달까지 겸하면 어느 정도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수식당의 앞으로의 행보나 계획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도 대학가 상권에 직영점 2개 정도 더 오픈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많이 계속 오픈하는 본사가 네. 진짜 좋은 본사예요. 그 브랜드가 좀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 직영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되게 신뢰도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나요? 저희가 23년도에 상생 프랜차이즈 협력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던 만큼 점주님이랑 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사실 되고 싶고, 대학생분들 또 회사원분들한테 좀 네. 추억 속에 푸짐하고 든든하게 먹었던 이런 식당으로서 시간 한 켠에 남아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외모도 죄송한데 곰돌이처럼 생겨서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브랜드 발굴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잘 되시면 다정포항 잊으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럼요. 대표님 덕분에 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끝!